안녕하세요. 저는 생성형 AI로 떠나는 나의 미래 직업 여행에서 에듀테크와 챗 GPT를 활용한 AI 인터뷰 및 노션 AI 기록하기 부분을 맡게 된 대전중학교 교사 이태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어떻게 진로 수업을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듀테크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듀테크는 교육, 에듀케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AI, VR, AR과 같은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도 분석해서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로 에듀테크의 확산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대면 교육 환경이 갑자기 확대되면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화상 수업, 디지털 콘텐츠 등 수많은 교육 도구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 역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학습 경험의 질을 크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어지고 학생 개인의 수준과 흥미에 맞춘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으며 교사의 수업 방식이나 학생 평가 방식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저희 이번 수업에서 진행하게 될 AI 인터뷰 활용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I와의 인터뷰 활동은 단순히 기술을 경험해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를 탐색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 탐색 측면입니다. 학생들은 AI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관심사나 성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AI는 학생의 답변을 바탕으로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상담처럼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력 향상입니다. AI에게 설명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사고력 향상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말한다든지 정보를 분석하거나 평가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AI가 던지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타당한지 평가도 해보고 또 논리적인 의사소통을 능력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역량입니다. AI 도구를 실제로 활용해보는 경험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AI를 활용해 정보를 탐색하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능력은 앞으로의 진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경험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 기술 변화 속도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활용할 챗 GPT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란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AI로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글쓰기, 요약, 번역, 자료 생성 등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매우 좋은 툴이 됩니다. 이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AI도 정확한 답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정리해줘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임진왜란 원인을 3가지로 설명해줘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또 단계별 지시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 개념 설명, 2단계에서 예시 작용, 제공, 3단계에서 요약해줘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면 훨씬 더 체계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 이따가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챗 GPT가 생성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을 그대로 학교 제출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참고 자료나 아이디어 도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인터뷰 활동 설계해 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인터뷰 활동의 목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 감정, 가치관을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질문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명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또 학년별로 인터뷰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지만 저는 중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라면 관심사, 좋아하는 활동 중심이 될 것이고 고등학생이라면 진로나 학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I 인터뷰 활동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AI 정보의 한계 등을 안내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AI 답변을 참고하되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기 또는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인터넷 연결도 확인하고 챗 GPT 계정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보통 구글 계정이 있으면 저절로 생성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한 번씩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제 챗 GPT 답변을 노션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정도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와 대화를 시작할 건데요. AI 인터뷰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자기소개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나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활동을 즐기는 학생입니다. 와 같은 방식인데, 이러한 초반의 자기소개는 AI가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여기서는 예를 들어 저희는 자기 이해, 나 자신을 스스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더 이해하고 잘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처럼 목표를 AI에게 알려주면 AI가 그에게 맞는 방향으로 대화를 맞춰주기 때문에 더 풍부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질문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넓은 질문에서 시작해 점점 좁혀가야 학생이 생각을 더 깊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자기소개 문구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요즘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아침에는 항상 조금 피곤하고 등교 준비를 서두르다가 가족이랑 말이 거의 없을 때도 있어.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재밌는데 가끔은 너무 시끄럽거나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때 혼자 있고 싶어져. 수업 시간에는 과목마다 집중도 차이가 커. 국어나 사회처럼 생각을 정리하거나 글을 쓰는 과목은 흥미가 있어서 몰입이 잘 되는데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딱 정해진 과목은 조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져. 특히 수학을 풀다가 먹히면 괜히 내 머리가 나쁜 것 같아서 자존감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쉬는 시간에 노래를 듣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를 식히는 게 내 루틴이야.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정리되고 기분이 좀 나아져.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과 또 학업적인 측면을 포함해도 좋고, 또 여기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가 나한테 무심하게 말하거나 내 이야기를 대충 듣는 것 같을 때 기분이 많이 상해. 그럴 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래 생각하게 돼. 반대로 친구가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거나 작은 걸 칭찬해줄 때 힘이 나고 그 친구가 좋아져.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너랑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점을 더 이해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고 뭘 해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작성한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챗 GPT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 GPT한테는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또 챗 GPT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담아서 제가 프롬프트를 예시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자기소개를 듣고 그 안에 담긴 나의 성향, 감정, 가치관을 꺼내서 나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 방금 이렇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너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자기 이해 파트너야. 나는 네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게. 너는 내가 한 말을 분석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줘. 아예 심층적인 질문을 해달라고 챗GPT한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둔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약 20단계의 실체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 나의 성향, 감정, 강점, 가치관, 관심사 등을 하나씩 탐색하면서 결국에는 나에게 어울리는 분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찾아가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챗GPT가 혹시 질문을 어떻게 할지 잘 감이 안 올까봐 저는 예시를 3가지 입력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너가 잘하는 일 3가지를 말해줘. 그러면 내가 공통점을 분석해서 핵심 강점 키워드 3개로 정리해줄게. 이렇게 너가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3가지를 말해줘. 그러면 내가 그걸 바탕으로 적합한 직무 환경을 제안해줄게. 너가 좋아하는 분야 3개를 알려줘. 그러면 너의 강점과 가치관을 함께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게 좋을지 알려줄게. 자, 이제 내 소개를 읽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을 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지금 챗 GPT가 제가 요구한 게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7초 정도.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최근 일주일 안에서 시간이 빨리 가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집중이 잘 됐던 순간 하나만 골라
아래 6가지만 짧게 적어줘. 이렇게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혼자 했는지 함께 했는지, 그때 감정 왜 잘됐다가 느꼈는지. 그럼 제가 답변을 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 나는 카페에서 조용히 수업 안에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를 2시간 정도 풀었어. 조금은 산만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 때문에 경쟁 의식이 느껴질 수도 있는 학교보다 카페에서 조용히 생각하며 푸니까 안 풀렸던 문제도 잘 풀린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니까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환경 성향. 나는 조용하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즉 내향형, 집중가형. 동기 구조는 외부 보상보다는 자기 성장 문제 해결의 즐거움, 내적 동기와 학습자라고 정리를 해주고, 인지 스타일은 논리적이면서도 감정의 결을 이해하는 복합형 사고자. 이렇게 챗GPT가 분석을 해주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챗GPT가 저한테 질문을 해줍니다. 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각이 정리될 때 가장 뿌듯하다고 했지. 이번엔 반대로 답이 없거나 혼란스러워서 힘들었던 경험을 하나 떠올려줘.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넘겼는지도 알려줘. 자, 그러면 저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너무 힘들었어.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진 않아서 화해를 할 수도 없는데 그 친구가 나를 같았거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챗GPT가 관계 속 불확실함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상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감정 처리 방식이 즉각적인 표현보단 내면화 경향이 있어서 사려형 공감가형이며, 관계 가치관은 진심과 솔직함을 중시하는 편이다. 라고 챗GPT가 분석을 해주네요. 이런 식으로 20개의 챗GPT의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 챗GPT가 분석해주는 나의 20가지 성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노션이라는 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션을 단순한 메모 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챗GPT 활동과 굉장히 잘 맞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챗GPT로 만든 기록이나 질문 목록, 인터뷰 결과, 진로 탐색 내용 등을 노션에 그대로 옮겨서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에서 봤던 글자 폰트가 깨지지 않았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디지털 문서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페이지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눈에 자신이 챗GPT와 대화한 과정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도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에서 조금 더 확장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AI와 함께하는 미래 직업 탐색 활동입니다. 먼저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 각자의 관심사와 성향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직업을 추천받아볼 것이고, A가 예측하는 미래 유망 직종,
그리고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역량도 함께 탐색해 볼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해보고 앞으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